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한번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군사 역사에서 거의 5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비밀, 해병대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1973년, 정말 당시 최정예 부대로 꼽히던 대한민국 해병대가 왜 하루아침에 해체돼서 해군으로 흡수되어야만 했을까요? 거의 반세기 전에 내려진 이 결정, 도대체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는 예산 절감, 그럴듯하죠.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이나 역사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쿠데타 방지라는 훨씬 더 무겁고 어두운 목적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보죠. 도대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왜 그렇게 해병대를 두려워했던 걸까요? 그 배경에는요, 크게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해봐서 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자신이 누구보다 해병대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둘째, 너무 가까이 있다. 수도 서울 바로 코앞에 있는 해병대의 위치가 엄청난 위협이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절대 권력을 완성하기 위한 큰 그림의 한 조각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해병대가 쿠데타에 얼마나 유용한지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1961년 5.16 군사정변 때 가장 먼저 한강다리를 넘어서 서울 심장부로 진격한 선봉부대가 바로 해병대였습니다. 쿠데타 성공의 1등 공신이었던 셈이죠. 이 상황을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 하나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먹는다. 권력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나를 이 자리에 앉혀준 바로 그 날카로운 사냥개가 언젠가는 그 이빨을 나에게 드러낼 수도 있다는 공포. 어제까지 가장 믿음직했던 아군이 오늘은 가장 잠재적인 위협이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위험한 조합 때문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당시 해병대 주력 부대가 서울 바로 옆 김포에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최단 시간 안에 청와대까지 닿을 수 있는 위치죠. 여기에 해병대 특유의 그 엄청난 결속력,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 구호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어떤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 다른 군 조직보다 훨씬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조합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이건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돌아갑니다. 바로 유신체제죠. 1972년에 사실상 영구 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이 선포되잖아요. 이 절대 권력을 지키려면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은 미리 힘을 빼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이 상한 가장 강력한 무력 집단, 그게 바로 해병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내놓은 해법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해병대를 해군이라는 감옥 안에 가둬버리자는 거죠. 상대적으로 육지에서의 독자적인 기동이나 쿠데타가 어려운 해군의 통제 아래 둠으로써 이 위험한 맹수의 발톱과 이빨을 뽑아버리려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꽁꽁 묶인 채로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모든 걸 뒤집는 정말 역사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바로 해병대의 부활입니다. 모든 건 1973년에 시작됐죠. 막강했던 해병대 사령부가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해체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흐른 2025년, 52년 만에 드디어 그 족쇄가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 걸까요? 이 표를 놓으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 먼저 사령관 계급. 기존의 삼성장군에서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같은 급인 사성장군으로의 격상이 검토되고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작전지휘권. 그동안 육군이 쥐고 있던 지휘권을 되찾아와서 드디어 해병대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50년 동안이나 묶어뒀다가 왜 갑자기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걸까요? 여기에는 더 이상 과거의 정치 논리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명확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해병대를 언제 어디든 투입할 수 있는 국가전력 기동부대로서의 역할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거고요. 둘째, 삼면이 바다인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에 딱 맞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해병대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국방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이 한마디,
더 이상 육군의 하청업체가 아니다. 이게 지난 수십 년간 해병대가 느꼈을 서러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일 겁니다. 해군에 더부살이하면서 육군의 지시를 받아야 했던 그 시절을 끝내고 이제 진짜 해병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선언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요,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국군의 판을 새로 짜는 겁니다. 기존의 육군, 해군, 공군에 더해서 사실상 그들과 동등한 위상을 갖는 해병대가 들어서는 준사군 체제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50년 동안 이어져온 정치적 봉인이 드디어 풀리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1973년 정치적 두려움 때문에 묶였던 손발이 2025년 미래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풀렸습니다. 자, 이제 50년의 족쇄에서 풀려나 완전한 힘을 되찾은 해병대.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방 지도를 앞으로 어떻게 그려나가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정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